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중과 같은 편에 서서 돈 번 사람 못 봤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은요, 원래 공포 뉴스를 좋아합니다. 이 얘기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었을 때부터 매일경제신문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매경을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친숙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던 유튜브 영상을 보던 뉴스 기사를 보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투기와 광기로 만든 빚잔치가 끝나고 거품이 꺼지는 시나리오로 간다. 주식과 코인이 시작이고 이제 부동산 차례다 라면서 부동산 폭락을 예언하는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도 너도 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랑 코인 이렇게 내렸는데 그 다음 부동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틀리니까요. 금융자산이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당분간 가망이 없고 앞으로 더 큰 하락과 충격이 있을 테니까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50% 더 빠질 수 있습니다. 50%? 지금 이만큼 빠졌는데 50%가 더 빠진다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얘기 들으면 으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 음악 나오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으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완전 공포 뉴스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과정에는 하락 초기에 지금은 타이밍이라면서 줍줍을 언급했다가 쌍욕 먹고서 밀려난 전문가들이 아주 시체 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정도 되면은 누구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뉴스에 반대하는 사람이더라도 입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만 보면 아무도 오른다는 얘기 안 하니까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고 지금 투자 권유하면은 현실감 떨어지는 사람 또는 물려서 지 탈출하려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인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시장의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스마트해 보여요. 모두가 상승에 취해 있을 때 스마트하게 하락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딱 한 번 맞는 사람. 예를 들면 영화 빅쇼트에 나왔던 마이클 벌이나 닥터 둠 루비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영익 교수님 같은 분들 쭉 얘기하잖아요. 자기만의 분석으로 딱 분석을 해서 모두가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쇼패팅을 하고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어. 빅숏.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다리면은 그레이트 리셋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짜릿하죠. 영화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전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공포는 인류에게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언론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주는 그 짜릿함과 희열이 있죠. 그게 약간 중독 같아서 끊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언론에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언론들을 쭉 보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반응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좀 느낌이 싸한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오는데 나 촉이 오는데? 이래서 자산 정리 싹 하고 현금 챙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스마트해 보이죠. 근데 원래 자산 폭락기엔 늘 그럽니다. 늘 지금부터 50%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늘 그럽니다. 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지금 고점 대비 한 뭐 적어도 버티는 애들도 35%뭐 이렇게 빠졌고 보통 50% 빠졌고 뭐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0% 80% 아니면은 뭐 알트는 90% 빠진 것도 있는데 야, 여기서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투자를 되게 오래 하셨거나 뭐 오래 하신 분은 이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죠. 근데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오신 분들은 이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50%가 더 빠질 거라고 언론들에서 얘기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50이 더 빠진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50%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물량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50%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복구 만회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본점으로 와도 아직도 7-80% 손해 상태니까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만 반복하면 야, 나 만회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스윙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타로 가죠. 그래서 꼭 이런 하락기에 갑자기 장기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타이밍 매매하거나 아니면 단타로 가거나 아니면 선물시장 가가지고 배율 높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방 먹으려고 하다가 골로 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자를 판국에 돈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IMF, 금융위기, 글로벌 팬데믹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 회복했고 훨씬 더 많이 상승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 뽑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더 사십시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내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나가기 좋은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IMF보다 지금이 더 심합니까?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합니까? 뭐 팬데믹보다 지금이 심한가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는 그거죠. 1970년대 엄청난 하락기,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의 미친 듯한 폭락. 근데 그게 전체 주식시장 역사, 대공황까지 포함하겠죠. 뭐 대공황 뭐 이런 것들 포함했을 때 전체 주식시장 역사 중에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는, 굳이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세요? 그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쭉 나열하시겠죠? 근데 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나열하시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2번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그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걸 이 매번 하락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던 확률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확률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높은 시나리오냐 아니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낮은 거를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근데 그 예측의 근거도 그냥 방송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들로 나왔던 거에서, 들었던 거에서 인사이트 받은 것 때문에 그 결정을 해서 모든 자산을 팔아버리고 나는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50%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겠다? 난 스마트하다? 절대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확률이기 때문에 제가 틀리면 저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금 그 생각을 생각하고 실제 실현해서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뭐 서로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가져가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97년, 2008년, 2020년 그리고 그 중간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았던 자산시장의 그 하락 구간들을 지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두 상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지나면 어떤 상황이든 또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수 있는 자산을 들고 있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것에 대한 불안감만 없다면 그냥 지금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돈 빼야 되는 데드라인이랑 계속 겹쳐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오르나 내리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는 정말 시작 자체가 잘못된 투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처절한 값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조차 아닌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냥 덤덤하게 원화채굴 해서 우리가 월급 받아서 모인 돈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자산들이 하락되어 있고 디스카운트 해줄 때 빅 세일 해주고 있는 이 기간에 계속 조금씩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토탈 인베스터라면 내가 투자한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급락해 있는 자산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옵션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되게 투자할 맛이 나는 기회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지금 결정해야 되는 옵션은 딱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현금이 있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하락장 끝나기 전엔 물량 다 실어놔야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락장 끝나기 전엔 물량 실어놔야 되고, 적어도 하락장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에는 물량을 다시 다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락이 끝날지 모르니까 욕심 좀 적당히 부려야 돼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글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탐욕은 폭락장에서도 계속 나타난다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최저점을 예측해서 남들과 달리 최저점의 물량을 매수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단기에 올리려고 하는, 이것도 탐욕이고, 이런 탐욕이 하락장에 늘 발동한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처음 내가 예상했던 가격의 주가가 도달해도 매수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좀 더 이렇게 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계속 자신의 커트라인을 이동시켜요. 남들은 여기서 사겠지만 나는 더 밑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탐욕이 발동되는데, 결국엔 이 탐욕 때문에, 공포가 아닌 이 탐욕 때문에 물량을 다 못 실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으려면 결국 다시 시장은 올라갈 테니까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시장의 회복력을 믿고 차분하게 매집하는 것이 역사상 가장 좋은 투자 결과를 주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중과 같은 방향에 서서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매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언론은 대중이 원하는 걸 제공하고, 대중은 지금 현재 공포에 약하고, 그러면 공포에 크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론은 공포에 반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폭락장엔 더 무섭고 더 강렬한 멘트와 사건만 찾고 다니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 싹 다 정리하고 다 손절 때린 다음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락장에 갑자기 깃발부대가 됩니다. 그 전까지 싹 팔아버리기 전까지는 존버를 외치던 분이 싹 팔아버려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본인이 어웨이큰 했다고 하면서 폭락을 원합니다. 왜? 포지션 변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훨씬 더 싸게 살수록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에 대한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유튜브나 공중파 채널에서 또 유사하고 그들의 입맛에 땡기는 기사들과 영상들이 나오죠. 이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공중파나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닷컴버블보다 더한 지금, 여기서 또 반토막 납니다. 집값 폭락 임박했습니다. 집 사지 말고 꼭 기다리세요. 충격, 주식시장 또 폭락, $1 환율 폭등, 매일 떨어지는 주가, 반등 시점은 언제쯤? 공포가 지배하는 코인 뉴스, 위기의 코인 시장, 손절의 공포, 코인 시장 커지는 공포, 도미노 붕괴 올까?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듣고 쫄았다가 돈 벌었던 기억 있으세요?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던 시절, 그때 투자해서 돈 번 기억 있으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런 패턴의 공포에 반응해서 좋은 수익 나셨던 적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고 계십니까?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란 말에 보유자산 팔았다가 돈 번 기억 있으세요? 지금부터 50% 폭락 더 한다라고 언론에서 나온 얘기 듣고 싹 다 팔아가지고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돈 번 적 있으시냐고요. 안 팔고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이 번 기억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타이밍 매매하려다가 장투한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낸 적이 있냐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왜 그러고 계십니까? 왜
풀숲에 숨어가지고 힐끔힐끔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불안한 눈빛으로 풀숲 뒤에 숨어 계십니까? 그냥 나오세요. 뭘 이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지금은 그때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때 아닐까요? 지금은 그때의 행동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다 물려가지고 할 게 없다고요? 아니죠. 할 거 있습니다. 지금 앱으로 가격 벌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더 모으고 그걸로 한 주라도 더 모을 수 있죠. 더 살 수 있어요. 몸이 바빠지고 정신이 없으면 불필요한 공포 영상 볼 시간도 없고요. 떨어지는 차트 볼 시간도 없고요. 쓸데없는 망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빠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계좌엔 단 몇 푼이라도 늘어난 현금과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만 남고 또 그렇게 이 시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난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매번 똑같은 공포영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같은 지점마다 이렇게 놀란다면 이것도 병이에요. 이거 과잉 반응 병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그 부근에서 놀라면 어떡해요? 이제 좀 덤덤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요, 내 자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 망하는데 내 투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두가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망하러 간다. 이거는 되게 회의론적인 개념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가정들이 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막겠죠.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초일류 기업의 주식으로 분산 투자해 놓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토탈 인베스팅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요. 하나에 몰빵해 놓고 공포 뉴스에 쫄아서 그 몰빵했던 거 싹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저점 들어오면 다시 또 몰빵 때리고, 그렇게 0, 1, 0, 1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형태로 되면 늘 공포 뉴스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이 아저씨처럼 눈만 가리면서 보면서 있거나 이 풀숲의 아이처럼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풀숲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산을 싼 값에 더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열심히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 다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